인간의 몸은 염류대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어야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미네랄은 계속 소모가 되거나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인체는 끊임없이 미네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미네랄이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재료에서 미네랄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비료 의존 농업으로 인해 토양에서 미네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재배가 이루어진 곡식, 채소, 과일은 그것을 먹는 인간의 미네랄 부족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편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점점 더 미네랄이 부족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기는 1% 내외의 소금물인 양수 속에서 자랍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물과 소금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양수의 소금 농도가 옅어지거나 양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하거나 양수의 염분 농도가 줄어듦에 따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각종 병균에 노출되어 선천적인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60에서 70%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30에서 40%의 영양물질은 피부와 입을 통해 양수에서 얻습니다. 즉 양수의 영양 상태, 미네랄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양수의 물질이 피부에, 입을 통해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탯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핵심 물질이기는 하지만 양수에서 공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물고기가 먹이를 통해 영양분을 먹지만 바닷물을 떠나 민물에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양수가 생태가 좋지 않으면 태아의 피부가 망가지고 장기 역시 망가집니다. 태아의 긴장은 양수의 건강에 달려있고 양수의 건강은 물과 소금과 미네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쌀 중에서 최고로 치는 쌀은 어떤 쌀일까요? 어느 지역이 최고다, 혹은 어느 지역 쌀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주위에 염전이 생기거나 소금 공장이 생기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바닷물에 닿지 않으면 농작물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푸르게 자라는 소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바닷물이 넘칠 때는 바닷가, 모래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모래로만 이루어진 토양에 무슨 영양분이 있어 그렇게 가꾸지도 않았는데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 때문입니다. 쌀 중에서 최고로 치는 쌀은 간척지 쌀입니다. 바다 갯벌 간척지에 심어진 벼는 최고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내고 있고 영양 있는 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토양에서는 식물도 미네랄을 듬뿍 빨아들임으로써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침투한 세균을 잡아주기는 역할을 하고 적혈구는 영양분과 산소를 각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해조류에도 포함되어 있고 소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분이 체내로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위험산 즉 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않으면 위액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빈혈이 오게 됩니다.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식욕이 감퇴되고 소금이 주성분인 위액이 제대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며 몸의 각 조절 기능이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흐트러지게 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폐로 보내는 활동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의 기능이 약해지며 신경이나 근육이 바르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걸리는 병은 크게 세균성 질환과 대사성 질환으로 나뉘는데 세균성 질환은 세균의 침입과 번식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세균성 질환의 경우는 대부분 약으로 세균을 죽이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들 세균도 우리 몸이나 주위에 사실 대부분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 몸이 허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왕성하게 번식하여 질병이 됩니다. 결국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사성 질환은 암, 당뇨병, 신경통, 고혈압같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미네랄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것 역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소금을 먹어야 이러한 질환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금은 물에 들어온 각종 중금속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몸에 들어온 중금속도 일종의 미네랄로 이들 역시 다른 미네랄의 도움이 있어야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좋은 소금의 섭취를 통해
미네랄의 흡수가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소금은 또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하여 점액질을 촉진함으로써 피부를 곱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우리 몸의 체온은 사실 음식이 부패하기 좋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있어 섭취한 것 중에 일부 부패한 것이 있어도 별 탈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소독약이 없던 시절에 다친 부위에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 역시 소금이 가진 살균력 때문입니다. 소금은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급성 폐렴이 걸렸을 경우에 열을 내리고 설사, 이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구석구석에 염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원인은 신진대사의 이상에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혈액은 산성화되고 신체의 면역성은 약화되어 암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험에 의하면 환자의 환부에서 뽑아낸 피에 소금을 넣으면 즉시 깨끗한 피로 정화됩니다. 염분은 혈액뿐만 아니라 침이나 담즙에도 침투하여 그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혈액은 염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염분에 의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 본래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적당한 염분은 혈관벽에 집착되는 광물질을 용해하고 장의 유통을 높임과 동시에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장내 이상 발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허약자,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양질의 소금을 적당히 섭취시키면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되고 체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소금이 인체 내에서 이와 같은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금 섭취를 죄악시하여 염분을 미량으로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몸에 쇠약을 초래합니다. 미네랄의 부족은 수없이 많은 질병을 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구석구석 염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소금은 신체 내에 약간의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이 침입하면 그것들이 세포 조직에 미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은 짜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생선이 소금 속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듯이 사람도 염분의 힘을 빌어야 부패하지 않고 톡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금은 인체 내에서 수분의 양을 조절해주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독성물질을 약화시키거나 배출시켜줍니다. 체내 이온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혈당을 유지시켜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해주고 정력을 강화시켜주며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해독제로서의 역할 등을 합니다. 미네랄 소금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닷물이 오염되었다고 지구촌이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소금은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바다 깊은 곳 해양 심층수로 만들고, 다른 소금은 대부분 쓴맛을 낸다고 간수 성분을 모조리 걸러낸 상태로 섭취를 하는 데 비해 MQ는 소금은 바다속 미네랄이 함유하고 있는 그대로 제조해서 섭취를 하기에 인간의 건강에 가장 적합한 미네랄 소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